햇빛을 봐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술을 먹었다든지 뭐 되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잠도 못 잤다가 하면 피부가 좀 까매 보이는 것도 다 그 이유예요. 그런데 이때 를 꾸준하게 섭취를 좀 많이 고용량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부터 피부를 좀 예방해 준 효과도 좀 있거든요. 꾸준하게 정말 3, 4개월만 딱 드셔보시면 어떻게 변화가 보이냐면 정말 피부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딱 느끼실 수 있어요. 나이가 우리가 좀 들면서 가장 생기는 문제는 주름, 노화, 이런 건조한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문제여서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타민C 정말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C를 먹을 때 중요한 이유가 하루에 보통 권장량은 한 500ml 정도로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장량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의 용량이라는 겁니다. 즉 그게 나한테 정말 효능이 있는 용량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 땐 더 많이 섭취를 해줘야지만이 생각보다 그게 효능을 보이는 부분이어서 비타민C를 내가 섭취를 한다고 했을 때 500은 나한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파릇파릇한 이제 청소년들, 막 정말 막 혈기왕성한 청소년들 500 정도 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를 좀 더 먹어가면서 내 몸에 여러 가지 장기의 노화나 손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부터 이런 것도 보호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하루에 3000ml 이상을 복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 통 보시면 뒤에 이렇게 보면 함량이 적혀 있어요. 뭐 알약 두 알에 500ml, 뭐 두 알에 뭐 1000ml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3000ml 복용하라고 하면 사실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제품이 너무 쉬워서 먹기가 너무 힘든 그런 제품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다양하게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천천히 증량하는 방법을 쓰되 이 증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좀 속쓰림이 좀 있어요. 더부룩해요. 가스가 많이 차요. 또는 되게 설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긴 하는데 대개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이게 좀 적응되고 난 뒤에는 그런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증량해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6,000 먹습니다. 6,000ml를 복용을 하는데 사실 6,000ml도 복용하는 것도 되게 오랫동안 된 저 습관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괜찮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좀 드시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3,000ml만큼이라도 꾸준하게 정말 3, 4개월만 딱 드셔보시면 어떻게 변화가 보이냐면 얼굴의 피부가 엄청 맑아집니다. 그리고 미비 효과가 좀 강해져서요. 이 항산화 효과라고 하는 게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되게 술 마시고 피곤하고 하면 어때요? 되게 다음날 피부가 좀 거무섭섭하고 좀 이런 느낌 들죠? 피부에는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이런 산화 반응 때문에 피부가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햇빛을 봐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술을 먹었다든지 뭐 되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잠도 못 잤다가 하면 피부가 좀 까매 보이는 것도 다 그 이유예요. 그런데 이때 비타민C를 꾸준하게 섭취를 좀 많이 고용량을 하다 보면 이런 걸로부터 피부를 좀 예방해 준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좀 드시다 보면 정말 피부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딱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영양제는 반드시 저는 비타민C를 꼭 설명드리니까 꼭 한번 챙겨서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처음 먹으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그거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처음엔 당연히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먹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몸에서 비타민C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그런 흡수가 되는 능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배출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타민C를 또 먹는 게 중요한 이유가 비타민C가 장으로도 들어가잖아요. 장내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천천히 증량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과유불급 너무 좋다고 막 처음부터 너무 갑자기 고용량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좋지 않고 천천히 증량해서 내 몸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방법을 가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무조건 제일 비싼 게 제일 좋고 제일 양 많은 게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 몸에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콜라겐 드시는 분들 많죠. 이런 얘기하면 또 되게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콜라겐의 흡수가 되게 비효율적이고요. 그게 정말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으로 가는 양은 극히 드뭅니다. 뭐야, 그 밑에까지 나는 상술에 놀아난 거야? 아니, 되긴 돼요. 되긴 돼요. 근데 만약에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C입니다. 또 제가 비타민C를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 정말 중요한 조효소로 작용하는 게 비타민C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 난 콜라겐을 많이 먹어서 내 피부에 콜라겐을 딱 채우고 싶고 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콜라겐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비타민C를 안 먹어.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콜라겐 양은 그 양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비타민C가 많아지면요 그 양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라겐 합성 과정에서 비타민C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콜라겐 드시는 분들도 이 비타민C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히알루론산도 이제 요즘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먹는 영양제, 피부에 좋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그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먹자니 좀 그래도 좀 먹었을 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논문들을 보면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고 돼 있지만 효율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굴 피부만 관리한다고 하면 히알루론산을 얼굴에만 좀 이렇게 뭐 바르거나 뭔가를 하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내 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모든 피부까지 내가 히알루론산을 바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히알루론산도 섭취를 좀 했을 때 실제로 내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조금 더 증가한다는 보고는 있고요. 또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좀 부드러워진다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정 부분의 효능을 위해서 먹는다라기보다는 전신에 있는 모든 피부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준다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섭취를 하셔야지, 맹신을 해서 이거 무조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 힘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매일 먹을 수만 있다면 꾸준하게 섭취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번째인데요, 바로 유산균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유산균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유산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우리는 좋은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근데 얘는 균 아니에요? 균이 좋은 게 있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야. 되게 여쭤보면요 되게 당황합니다.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균입니다.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유산균을 섭취를 하면 건강해지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그 균에 대한 노출이 평생 동안 있었던 균, 여기에는 내가 얘를 전쟁할 필요가 없죠. 얘들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온 놈은 뭔지를 모르고 무서우니까 싸워서라도 없애는 쪽으로 가지만, 평생 노출되어 있는 이 균한테는요 전쟁할 필요가 없이 딱 대치하는 상태로만 갑니다. 이걸 면역관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딱 대치만 하는 현상이 생겨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를 했어요. 섭취를 하면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장으로 쭉 나가서 항문으로까지 그 하나의 관으로 쭉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 약간의 그 유산균이 어떻게 보면 그 막들을 전부 다 코팅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느낌이죠. 그러면 그쪽에는 다 균들이 붙어 있겠지?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반응들이 거기에 붙는 겁니다. 거기서도 끝까지 쫙 면역 반응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외부의 어떤 균들이 들어오거나 뭔가 들어왔을 때 이걸로부터 예방해 주는 효과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유산균을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아니, 유산균을 먹는데 왜 감기가 안 걸려?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얘기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유산균이 들어오면 그 균에 대한 내 면역 반응들이 강화가 되고요. 그 강화가 되는 것들이 쫙 미리 훈련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내가 뭐 감기나 바이러스나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떻게 들어왔을 때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군대들 때문에 얘들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산균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것도 있고요, 그냥 꾸준하게 섭취를 했을 때 상당히 우리 피부에도 정말 많은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있거든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들도 되게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평소에 유산균 섭취를 하시고, 유산균을 섭취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식이섬유를 같이 드세요. 그냥 그것도 못 먹겠으면 바나나 있죠, 한 조각 그냥 드셔도 됩니다. 바나나 하나와 유산균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이런 바나나 같은 식이섬유가 들어오면요, 그게 실제로 점점 좀 더 심바이오틱스, 좀 더 큰 반응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훨씬 더 건강해지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타민C는요 단점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C가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리포점화되어져 있는 비타민C,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용성 물질들은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흡수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기름막으로 쫙 싸서 들어오면 쉽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수용성 물질이지만 밖은 기름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형태, 그걸 리포점 형태라고 해요.
그 막을 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들으면 흡수율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저용량을 먹다 하더라도 흡수율이 높은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00ml를 먹었는데 흡수율이 30%예요. 그다음 내가 1000ml를 먹었는데 흡수율이 80%예요. 차이가 나죠. 물론 그럼 3000ml에 30%니까 900 정도가 되니까 이게 원래 이거보다 훨씬 높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효율도로 봤을 때는요. 나는 분명히 3000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먹었는데 실제로 내 몸에는 900밖에 효과가 없는 거고요. 리포점처럼 돼 있는 것들은 흡수율이 되게 60% 이상 높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만큼 먹었을 때 그 영양이 훨씬 더 혈중에 들어가는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유효한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흡수가 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를 때 이렇게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인 건지를 꼭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활성형 형태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비타민 E 성분을만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지금 현재 시중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되게 한 90% 이상 나와 있고요. 토코트리에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비타민 E에 좀 더 활성화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 영양제 구매하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요, 토코트리에놀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훨씬 더 금액이 고가예요. 엄청 고가의 그런 영양제입니다. 근데 그걸 복용을 하면 활성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에도 좋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 E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피부도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런 지용성은 상당히 우리 브레인, 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치매라든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나 여러 가지 노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생기는 질환들이 있죠. 그런 데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와 활성 형태 고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는 개념에 피부도 동시에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더 고려해서 영양제를 고르시고 선택을 하시고 좀 더 드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드시는 것들 좀 3개월 이상은 좀 드세요. 제발 3개월 이상만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3개월 이상 드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만 딱 드셔보시면 내가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느끼셔야 아, 내가 정말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드시는 거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